많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개량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고, 만약에 호밀빵 같으면은 1차 버리는 시간 길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많이 있을 텐데, 그지? 앞만 보고 그냥 정적 감독관들 발소리만 들리고, 그죠? 그때 진짜 재미없게 감독관들 재미없고 아무것도 못해. 얘는. 자, 오늘 하는 거는 마데라 그거니까요. 마데라 아무래도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포도주가 많이 생산나는 그런 지역에서 만든 카스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좀 전통적인 그런 카스테라인데 요즘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유행은 안 타죠. 옛날에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추세는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크림 덤프, 그죠? 크림 달짝지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을 때 알록달록 이뻐야 된다는 거. 그게 요즘 대부분 유행이죠, 그죠? 맛은 좀 달짝지근해야 요즘 나가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그걸 만들면 있잖아요. 또 맛없다고 안 먹어요. 제품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저도 현장에 옛날에 일할 때 항상 오시는 분들이 보면 호밀빵 막 그래. 호밀빵 막상 만들어 놓으면은 사가지도 안 해. 그게 건강에 좋다고 맨날 얘기는 하지만 만들 때는 만들 때 하고 먹을 때 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프랑스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 때 마데라 컵케이크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포도주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사람들 이거 앞전에 만든 사람들 보면 맛은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 얘 반죽은 크림법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요, 크림법이고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크림법이라는 거는 아시고요. 크림법 얘기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죠? 크림법 무조건 공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반죽 온도 24도시면요, 굳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충전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얘기가 없죠. 충전물이 들어가면 비중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죽 분할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팬이 20개만 팬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포도주 퐁당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분당하고 적포도주하고 이렇게 있죠. 두 개 있죠. 그죠? 그게 적포도주 퐁당입니다. 얘를 한 번만 바르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한 번 바르면 안 됩니다. 한 번 바르면요, 위에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죠. 여러 번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량 사용 성형이니까 20개입니다. 20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조금 오픈할 때도 제가 20개라고 했죠. 그죠? 얘도 20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치즈케이크도 20개. 무조건 20개입니다. 20개를 딱 만드셔야 돼요. 혹시라도 24개짜리 딱 줘더라도 무조건 20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학기 포인트 보면은 저 이거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보면 유지가 단단할 경우는 살짝 중탕하여 유연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설탕 넣고 믹싱하면서 공기 혼임이 잘 되어 크리마가 부드럽게 잘 된다. 무조건 공기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 달걀이 차가우면 분리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달걀 차가우면요 분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걀이 냉장고에서 나온 게 너무 차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살짝만 중탕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중탕하라고 얘기해 놓으면요, 또 달걀 또 익히는 보면 그게 아니고 안에 속에 있잖아요. 한 20도면 됩니다. 20도라는 온도는요, 금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맞게 저포도지 온도를 조절하여 가루 재료가 60-70% 정도 섞였을 때 윗면에 고르게 붓고 마무리하듯이 가볍게 섞어야 기포가 잘 빠진다. 그 다음에 짤주머니 바닥에 거의 닿도록 자는 것이 좋으면 반죽을 50% 하고 남은 반죽을 채워두시 균일한 양이 부족합니다. 요거는 요령이죠, 그죠? 본인들 요령입니다. 어차피 50%는 다 넘어요. 나중에 편히 가면은. 자, 계량은 시간은 몇 분인가 하면요. 보니까 9분 정도 되네요. 9분. 그 다음에 확인을 반드시 3가지 정도 하시고요. 계량은 요거까지입니다. 요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븐 켜기 문제 해야죠. 그죠? 오븐은 요 정도 됩니다. 저번에 저거 구워보시죠. 조금 먹긴 구워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몇 분 정도 익을 것 같아요? 27분, 28분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에 대한 그 온도나 이런 것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면요. 얼추 비슷하면 정도 비슷하게 다 나와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게 온도 뭐 데시벨에 맞추라 하는 거 보면은 무수히 많이 구워 봤겠죠. 그러니까 맨날 구운 게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정도면 대충 그 정도 하면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재료 정리합니다. 정리 순서를 보면요. 일단 박력하고 베이킹 파우더 2개 이렇게 같이 넣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설탕이 오늘 320g 들어가네요. 설탕에다 소금을 같이 이렇게 넣고요. 자, 버터는 그대로 놔 두시면 됩니다. 근데 버터가 340g 되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기계 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잘 돌리면 어떻게 돼요? 설탕 소금은 빨리 그냥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일단 기계가 돌아가야 뭐 믹싱이 되든 공기를 집어넣든 해야 되는데 바닥에 붙는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달걀은 340이니까 그냥 그대로 깨놓으시면 되는데요. 하나에 50g씩 하니까 일단 여러분 한 6개 정도만 가져가가지고 계량을 해보고 모질하면 깨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건포도가 있네요. 건포도 호두가 있네요. 그죠? 자, 건포도 100g이에요. 포도주를 거기에다 부어버리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건포도를 저 뒤에 가가지고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넣으세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그냥 포도주를 부어도 되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가족분하고 다 드실 거냐면요. 건포도를 뒤에가 한번 닦아야 됩니다. 건포도가 되게 지저분해요. 물에 닦는 이유는 여기 보면 건포도 오일이라고 있잖아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에 닦아요. 씻는다는 얘기죠. 건포도가 딱 막상 해보면요 되게 지저분한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호두는요 원래는 구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호두는 진짜 40g 적죠. 선택 마음대로 하세요. 감독관들도 이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 감독관들 의외로 많다고요. 그럼 우리는 구울게요. 그러면 호두는 로스팅 해야 된다 그래요. 호두는 로스팅으로 가면 되죠. 오븐 켰으니까 로스팅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굽는 시간은요 여러분 5분 안짝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 그게 말은 처음에 오븐을 켜놓고 있잖아요. 호두를 집어넣으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왜?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얘기 뭐 몇 분 안에 끝내야 된다 얘기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열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 호두를 집어넣으면요 5분 전에 탈 수도 있어요. 걔는 또 양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40g이면 양도 얼마 안 돼요. 그럼 탈 염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두 구울 때 반드시 본인이 어떻게 돼요?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그냥 넣었다가 그냥 수축 시간 조금 1분 지난 다음에 빼버려야 됩니다. 요거들은 시험장에서 보면 가끔 보면 태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절대 태우면 안 됩니다. 자, 크림법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문제 기계부터 먼저 돌려야 됩니다. 돌리고 여러분 자리에 가셔가지고 나머지를 행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버터 어떻게 돼요? 버터를 작업대 여기에서 있잖아요. 유연하게 만들고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버터를 유연하게 만든 후에 믹싱볼에 넣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기계는 몇 단요? 이렇게 하면은 기계는 무조건 3단이죠. 근데 막상 돌려보면은 버터가 340g 정도 되면은 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뭐 넣어줘요? 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설탕하고 소금을 있잖아요. 믹싱볼에 넣습니다. 그때도 몇 단을 해야 돼요? 기계는 3단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을 떼야죠. 이때 계란을 떼야 됩니다. 처음부터 계란을 떼면 시간이 낭비죠. 시간 낭비. 자, 기계 돌리면서 계란을 떼고요. 처음에 노른자 한 2개 정도 그냥 빨리 넣어줍니다. 이때도 3단으로 하요. 3단 미칭이죠. 2개 정도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혼합을 해버리세요. 혼합하고 뭐 4회 내지 5회 정도로 넣으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믹싱하면 되죠. 그래, 보통 요거 시간 얼마 정도 걸려요? 한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요때는 뭐도 자주 해줘야 돼요? 스크래핑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스크래핑을 자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기계는 양이 워낙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다르 보면 벽에 달라붙어요. 기능사 품목은 최소한의 단위로서 여러분들을 검정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래핑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뭐 제품화 시키면은 저 뒤에 보면 작은 기계들 있잖아요. 저런데 집어넣으면은 이렇게까지 스크래핑이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 돌아가는 만큼 안에 돌아가는 양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볼이 되게 크잖아요. 그게다 해봤자 뭐 밑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게 되게 또 틀린 게요. 기계하고 그죠? 이 기계하고 이 밑에 이게 볼하고 맞닿는 부분이요. 대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시험장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기계 설치를 할 때 한 요 정도 떨어지면 최고겠죠. 근데 그런 기계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감독관이 자주 얘기하는 게 기계 올리지 마라, 들지 마라, 그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소리가 그냥 새 갈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기계를 막 올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잘 올리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눈치껏 해야 돼요. 이게 기계 올리지 말았는데 계속 올리면 감독관이 역청내고 짜증내고 그 다음 쳐다보게 해주면 눈치껏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시험장마다 또 다르게 우리 또 이런 기계들이 있는 시험장이 있고요. 이렇게 같이 위에 안 돼 있죠. 또 밑에 내려와 있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기계가
이렇게 같이 작업대를 이렇게 위에 해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라 이걸 아예 밑에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걸 밑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계에 이런 기계는 앉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계에 이게 또 높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서서 할 수도 있고 시험장마다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이거 올리는 게 지금 이렇게 2단식 올리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뭐도 있을 것 같아요? 도르래 있습니다. 돌리면은 르르 올라가고 이제 돌리면 내려오는 거. 이제 그거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거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막 닦는 거 있잖아요. 요걸 잘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밑에 믹싱볼하고 같이 이렇게 막 부딪혀가 돌아가는 소리가 달라요. 쇠가 이렇게 좀 끓이는 소리 있죠. 그런 게 막 들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요 한 20분 정도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죠. 그죠? 자, 체질을 해야죠. 그죠? 호두 굽는 거는요, 이때 처음부터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때 구워도 됩니다. 그죠? 이때 시간 되잖아요. 그죠? 이때 구워도 되고, 마찬가지로 건포도도 포도주에 담는 거, 담아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 어떻게 돼요? 끓여야 돼요. 건진 포도는 어떻게 돼요? 뭐하고 섞어놔요? 가루하고 섞어놔요. 이때 가루는 약간입니다. 근데 이때 호두를 같이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따로 해도 되고. 이게 건포도나 이런데 물에 담근 걸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의 가루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행위는 뭔가 하면요. 얘가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가라앉아요. 근데 그걸 요 이유는요. 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라앉지 않고 중앙에 위치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건포도를 해가지고 막상 해보면요, 잘라가 보면 건포도 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밑에 가라앉아있어요. 이거 워낙 무거워요. 이유는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얘기는 이제 감독관한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포도 워낙 무거워요. 암만 가루를 뭉쳐가 한들 있잖아요. 다 건포도가 가라앉아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건포도를 정중앙에 있잖아요. 머핀 밑에 구워지면은 건포도가 항상 중앙에 있게끔 해보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전부 다 가라앉아요.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가끔씩 건포도 저 중앙에 없다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건포도 무거운데 어떡하. 자, 요 시간에 이제 요거 합니다. 그 다음 이때 건진 포도주는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립니다. 어떻게 또 누가 얘기가 얘기하는데 혹시 그 럼프를 버려서는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빵 관련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네. 그러면 재료가 지금 이제 거진 다 사용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 좀 잘해요.
이때 종이 틀도 같이 깔아줘야 돼요. 뭐 잔잔한 일은요, 이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시험장 가면 이제 조금 더 하는 게 다른 사람들 저것부터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내가 배운 데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이렇게 종이펜 깔고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분 지나면 이제 얘가 이제 다 되어 적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반죽 완료 상태 확인해야 됩니다. 최대한 분리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양은 처음보다 어떻게 돼요? 양이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20분 정도 돌리다 보면요, 진짜 물돼 있어요. 죽돼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색은 밝은 색이죠, 그죠? 공기가 들어가고, 그죠? 밝은 색입니다, 이게. 밝은 색이고, 양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기 힘들어요. 저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분리만 안 되면요, 그지는 다 제대로 반죽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체지랑 가루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때 체지랑 가루는 방역하고 베이킹 파우더 2개 주고요. 자, 바로 혼합하고, 혼합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 집는 거예요? 포도하고 건포도. 예,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버무렸죠? 어디에? 밀가루에 버무렸죠? 얘하고 뭐하고 섞으면 돼요? 6분하고 그냥 섞으면 됩니다. 6분과 혼합하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호두하고 건포도를 있잖아요. 가루 혼합하기 전에 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 섞어도 됩니다, 이거. 자, 절반쯤 이제 가루가 있잖아요. 절반쯤, 네. 가루가 혼합된 데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끓는 건포도 있죠. 네. 포도주. 버리지 이때 혼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살짝이 어떻게 돼요? 붉은 빛이 돌 겁니다. 반응 올려놓으면 살짝 완전 붉은색이 아니라 그때 포도주, 이때 포도주가 있죠. 이때 포도주가 일로와 주는 건데 일단 이게 다 섞으니까 완전 상태가 완전해지면 매끈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어떤 거 표면이 매끈한 상태여야 됩니다. 표면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기계만 잘 돌리면 됩니다. 크림법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전부 다 기계만 잘 돌리면 다 그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가루 섞어가지고 혼합할 때 그 상태하고 너무 혼합을 적게 해버리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구글구글 나중에 오븐에 굽잖아요. 너무 커져가지고 끓어 넘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안에서 그러잖아요. 뭐든 굽든지 간에 안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다 수증기가 되든 원래 압력이 어떻게 돼요? 팽창합니다. 그죠? 이 팽창하는 걸 가둬둘 수 있으면 안 터집니다. 이러시라는 거. 이 팽창하는 걸 압력 있죠? 하는 걸 바깥에서 있잖아요. 가둬둘 수만 있다면 이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못 가둬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구워보면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다 터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안 터지기란 게 그래도 덜 터지게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매끈한 상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죽을. 혼합해 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은 이제 10번째 뭐 하면 돼요? 이제 비닐짤 주머니 안에 담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입을 있잖아요. 제끼야 됩니다. 제끼고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담지 말고. 또 귀찮아가지고 한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그럼 나중에 뒤로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늦어요. 그냥 차라리 한 번에 빨리 짜고 빨리 담고 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담을 때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짜증나죠. 그죠? 근데 그거 몸에 익혀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일 배울 때는요, 그냥 한 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여러 번 하려고 그러면 안 해요. 그걸 습관화되면요, 그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틀에 짧게 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70% 정도까지 테크닉합니다. 한 번 어떻게 돼요? 세팅해줘야죠, 그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세팅 탕 해야 어떻게 돼요? 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숟가락으로 보면서 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데는 퍼내고 그 퍼낸 걸 적은 대로 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태핑을 하는 건 안에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길 수 있죠. 공간 생겨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데가 좀 공간이 생기죠. 탁 쳐야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에 딱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양이 나오죠. 눈에 보이는 양이 나오죠. 그러면 숟가락 가지고 약간 짚어가지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절 안 하고 에이 구축 나오겠지. 이거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요, 나중에 제품에 넣으면 얼추 다 비슷해요. 근데 이런 약간의 디테일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20개가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담은 후에요. 그 다음에 오븐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간 몇 분이에요? 이것도 저번에 조금 높이 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27분, 28분 되는 건 다 있죠, 그죠? 얘도 27분, 28분 되면 다 익어요. 자, 뭐 27분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 돼가지고 돌려주면 돼요? 한 18분 정도 되면 돌려주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굽는 시간 남죠? 그죠? 굽는 시간 남는 동안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아무시건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 18분, 18분, 뭐 27분 정도 되는 요 시간 안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무엇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분당하고 포도주하고, 그죠? 계량하고, 혼합하고, 그 다음 윗면에 덮어야 됩니다. 뭐 덮을 때 종이보다는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큰 걸로 덮어놔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조심해, 안에 나중에 몰라가면서 턱 밀어보면 큰일 나고. 덮어놔야 되고, 그 다음 뭐 준비하셔야 돼요? 바르는 수술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설거지 어때? 설거지 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 설거지가 안 끝나면요, 18분 전에 설거지가 안 끝나면 그냥 자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설거지 때문에 태울 수는 없잖아요. 설거지가 우선이 아니라 그게 구워내는 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80%, 90% 정도 구운 다음에 꺼내라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굽고 꺼내요. 윗면에 요 두 개 있죠. 아까 준비하는 거, 퐁당. 여기가 퐁당이라고 그래요. 펀던트. 퐁당을 붓으로 있잖아요. 2, 3회 정도 바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전면에 있잖아요. 구운 윗면에 이 전면에 있잖아요. 다 발라주는 게 원래 되게 좋은 거예요. 빼지 않고 여기에 있는 틀 그대로입니다. 이때 절대 빼면 안 됩니다. 틀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여 윗면에 발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끝나는 게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그죠 틀에서 빼지 않고 하는 거죠. 빼지 않고 네, 바릅니다. 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다 바르면 어떻게 돼요? 혹시나 이게 양이 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남아 있으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요? 오븐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지켜야 돼요. 오븐에 지금부터 5분이면 꺼냅니다. 무조건 5분.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분당하고 적포도주하고 이렇게 두 개 섞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포도주 설탕물이죠. 그죠? 근데 이 오븐에 들어가면 이게 포도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많기 때문에 기화가 되게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설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하얗게 설탕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슈가 코트가 생기는 겁니다. 슈가 코트가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꺼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서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꺼냅니다.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위에 설탕옷이 깨지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설탕옷이 절대 안 깨지게. 그러면은 뭘로 빼는 게 가능나요? 장갑으로 이렇게 못 뺍니다.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바스러지고 깨지겠죠. 그럼 뭘로 하셔야 돼요? 숟가락 아니 포크. 이때 뭐 숟가락도 이용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크로 이용해서 네, 꺼냅니다. 뭐 장갑으로 자신있게 꺼낼 수 있으면은 뭐 꺼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워지면요, 요 위에 요 면이 있잖아요, 그죠? 요 면에 여기를 잡을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꺼내면은 이제 끝납니다. 오늘 이제 하실 때 이제 제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20개를 계량을 하지 않고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두 눈이 살아있어 가지고 양 조절을 여러분 두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구분해서 어떻게 돼요? 모양이 천차만별로 나오죠. 그건 100% 떨어져요.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그죠? 이런 모양이니까 이쁘다 잘했다 왜 이거 합격 안 시켜줘? 그죠? 근데 항상 이게 합격시키는 기준은요, 일단은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는 거라 색상이 되게 이뻐야 됩니다.
어떤 색깔? 이쁘고 알록달록 한 게 아니라 뭐 믹서는 같은 색깔 나와야 돼. 그 다음 크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기 부피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면요 거진 합격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특히 기능과 시험에 그죠? 색상하고 크기요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가 제출하면 끝입니다. 혹시 여기 뭐 질문 있나요? 어제 봤는데 허리를 누가 때렸나? 허리가 다른데 막 발라서 이게 확 닿고 막 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잠깐 5분, 10분 정도 휴식 취하고요.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계량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떠오르니까 위에 계량 조금만 위에 올려주세요. 계량 조금만.